지난주에 OECD 회원국들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발표 되기 전에는 전망치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예.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최병현 교수님이 계속 주장했던 바와 맞는가 결과를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뭐 현재 뭐 모든 그 36개 회원국가 다 발표된 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은 다 나왔더라고요. 예, 나왔는데 뭐 1위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그중에서는요. 우리나라가 1위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지난 시간에 성장률 수치가 1위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저는 이제 전기 대비가 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있는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야 이유가. 코로나 효과를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코로나가 만약에 없던 작년에 동시기하고 비교를 하면 예. 만약에 전기 대비를 하게 되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1.5%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1분기에 마이너스 10%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대비로는 의미가 좀 없다 이거예요. 팬데믹이 중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히 경제 타격이 심했었어요. 기저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팬데믹 전후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2.9%고 지금 현재 발표된 나라 중에서 제일 이제 그러니까는 뭐 심한 나라는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2.1%. 1년 전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요. 그 국가 경제가 5분의 1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작게는 한 우리나라보다도 한 마이너스 6.6%포인트 크게는 한 마이너스 19.2%포인트 이상 격차가 이렇게. 우리 다음으로 선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아 그래요? 마이너스 9.5%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좋다고 했던 나라였는데 예. 마이너스 9.5. 5%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장. 유럽 통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이? 유럽은 유럽 연합 27개 국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이제 유로존 국가가 유로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9개 국가가 있는데 유럽 연합 27개 국가가 마이너스 14.4%요. 마이너스 14%. 예,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19개 국가의 평균이 마이너스 15% 비슷한데요. 비슷한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제 그러니까 됐다는 점에서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죠. 멕시코 이런 나라 어떻습니까? 멕시코가 마이너스 한 19%가 됩니다. 다들 나쁘네요. 예. 다들 매우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당히 선방을 한 거죠. 이 선방을 한 데는 이제 K방역의 효과가 가장 1등 공신이고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 효과가. 재난지원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1%를 했었어요. 전년 동기요 아니면 전?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 대비해서요. 전기 대비해서. 팬데믹이 나타나기 전에 비해서요. 네. 그런데 이제 2분기에는 이게 플러스 0.6으로 이제 이게 반전을 합니다. 플러스 값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4월 달도 지급했지만은 대개 5월 달, 6월 달에 대개 그렇죠. 효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딱 2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전된 게 바로 이 재난지원금 효과고요. 재난지원금 효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지난주 이제 통계청에서도 6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동향 발표도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들이 6월 달에 플러스로 이제 그러니까는요 반전한 게 이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되어지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전월 대비로도 플러스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도 플러스로 6월 달에 반전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작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없던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개 재난지원금을 대개 보게 되면은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이런 대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예.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혜택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어요. 소매 판매가. 그러면 이 수치는 철저히 중소기업 이하가 끌어올린 거네요. 그렇죠.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가 그러니까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맞네요. 재난지원금 효과가 맞죠. 그러네요. 예. 만약에 이제 통상은 그 증가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이끄는데 그렇죠. 그 숫자를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소매점, 슈퍼, 자파 이런 것에 올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는 다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이제 확인되는 것이고요. 확실해 보입니다. 예. 확실하다는. 그런데 이제 예. 지난해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예. 이게 지금 말한 게 6월 달이고요. 예. 4, 5, 6월 달이 2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3개월 평균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민간 소비가 한 마이너스 2%예요. 아,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대형마트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러니까 성장률 마이너스 2.9% 중에서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한 70%를 그게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 재난지원금이 부족했다. 라고 결론을 내시는 거죠, 예.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교수님 계속 주장하시는 게 재난지원금 매달 줘도 된다고 계속 예. 주장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백업하기 위해서. 백업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통계를 볼 때는 지금 재난지원금 효과로 전년 동기가 아니죠. 전분기 대비 0.6이 올랐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모자란데 그 네. 모자란 지점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보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재난지원금 효과가 좀 소진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조속히 빨리 2차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재난지원금을 2차로 주는 지자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아, 그게 지금 현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 자, 그게 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 한번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예. 그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한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완도군이었던가요? 예. 완도 군수로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 다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미 통화 수업부가 이제 6개월 재연장 됐어요. 통화 수업부. 예. 근데 우리가 통화 수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금융시장 갈 때 이제 달러가 어차피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달러 이제 뭐 확보 차원 속에서는 이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요. 필요 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막이죠. 예. 이게 이제 6개월 연장돼가 완도가 아니라 완주랍니다. 저희 스태프들 찾아보니 제 기억이 잘못됐어요. 예. 완주. 내년 3월까지로 이제 재연장이 됐고요. 예. 연장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옆에 나라인 일본이 지금 신용 등급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지금 신용 등급 강등 이제 경고를 지금 연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일본 상황이 경제가 어려워서. 예, 우리보다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2단계는 미친데.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까? 예,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0%가 전년 대비를 해가지고 넘을 것 마이너스 21% 정도 이렇게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의 일반 청취자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경기 부양으로 투입한 돈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요. 2,661조 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게 GDP 대비 일본 GDP 대비 지난해 GDP 대비 43%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3.9%요. 우리가 3.9%로 그러니까 한 60몇 조라고 한 거 아닙니까? 35조 정도. 35조. 예. 예. 근데 일본은 2,661조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 이거 투입 안 하면 더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2,600조 규모를 투입했어요. 2,661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 달러는 2조 2천 정도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론 다 투입된 건 아니고 이게 5월 달까지 간 거고요. 두 차례 걸쳐서요. 이미 5월 달까지. 그렇죠. 이미 저기 해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행하는 이유가 여행 지원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이제 아베 정부에서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은 모른 척하면서 계속 경제 부양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실제. 일본이 그러니까 2분기에 그러니까 수출도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한 26%나 됐어요. 떨어졌어요. 4분의 1이 사라졌네요. 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수를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여행석과 하여간 이렇게 장려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재정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입을 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정까지 빼게 되면은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 이제 그러니까 강등을 경고를 이제 하고 나온 겁니다. GDP 43% 규모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 재정 건전성이 가장 나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국가 부채가 IMF 전망할 때 한 마이너스 한 이제 우리가 한 30% 정도가 더 증가할 30% 포인트 정도가 더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한 거의 270%에 육박할 걸로 GDP 대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뭐 그 일본이 해외 투자가 국채를 별로 소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재정이 이게 지탱하기가 좀 지속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신용등급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신용등급을 어디서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피치사에서 신용평가사. 예? 신용평가사. 예, 신용평가 국제 신용평가 3대 신용평가사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S&P 뭐 이런 거죠. S&P 뭐 무디스, 피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치 같은 데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하향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 이걸 하면 조만간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등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도 긍정에서 안정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말은 둘 다 좋네요. 긍정도 좋고 안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지금 2등급 낮은데도 불구하고 2단계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2등급이 낮아요? 예, 낮죠.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그러니까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소개하냐면요. 왜 기본적으로 자, 그 결과로 뭐냐면은 지난 한 3월 20일 이후부터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통화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통화가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6% 정도 절상이 됐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요. 근데 반면에 일본 통화는 그러니까 한 4.5% 정도뿐이 이제 그러니까 절상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일본 엔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국제 시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를 올 봄만 하더라도 막 환율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국내 언론들이 그러니까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할 필요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일본이 더 지금 아쉬운 상황이지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이나 걱정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때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봐라 할 필요 없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요. 8월 달에 지금 뭐냐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자산 매각이 지금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보복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금융보복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보복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규모도 그렇고 해봤자 자기들만 피해를 보고 그리고 우린 방어할 능력이 충분히 다 금융보복. 1년 전에 수출 보복 해봐 소용없다고 하셨는데 금융보복은 더 효과 없습니다. 더 효과가 없으시다. 1년 전에 마쳤기 때문에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가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